헛똑똑 자팍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자, 2026년 인도의 수도 델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겉보기엔 굉장히 친환경적일 것 같은 아주 기묘한 폐기물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스템의 진짜 모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운영 비용이 단 한 푼도 안 드는, 그러니까 공짜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과연 가능하기나 한 얘기일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시스템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기가 아예 필요 없고요. 당연히 직원 월급 줄 일도 없죠. 심지어 기계가 고장날 일도 없어요. 와, 정말 혹하지 않나요? 대체 뭘까요? 자, 이제 그 정체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 놀라운 시스템의 일꾼들은 바로 소와 개입니다. 네, 우리가 아는 그 동물, 소와 개요. 기술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에 의존하는 시스템인 거죠. 이게 무슨 저 멀리 한적한 시골 마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인도의 심장부, 고층 빌딩이랑 정부기관이 빽빽한 수도 델리. 바로 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기묘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재래로 파고들어보죠. 이 비공식적인 시스템이 돌아가는 과정을 보면 겉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순환 구조처럼 보여요. 자,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길거리에 버려요. 그러면 어디선가 도시의 소들이 나타나서 그 큰 쓰레기 더미를 먹어치우죠. 소들이 못 먹고 남긴 찌꺼기들은요? 그건 또 길거리 개들이 와서 말끔하게 처리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소가 배설한 소똥은 사람들이 또 그걸 모아서 잘 말린 다음에 연료로 태워서 쓰는 거죠. 어때요?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완벽한 순환 고리 같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시스템의 첫 번째 핵심, 일꾼부터 만나보시죠. 바로 길거리의 소입니다. 우리가 인도소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푸른 초원에서 아주 평화롭게 풀을 뜯는 그런 신성한 모습? 하지만 델리의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먹고 있는 거죠. 이상과 현실, 그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요. 소들이 먹는 게 그냥 음식물 찌꺼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이 문구, 도시가 차려낸 플라스틱 샐러드,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쓰레기랑 뒤죽박죽 섞인 비닐, 플라스틱, 온갖 유해물질까지 그냥 다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실패한 도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 낳은 끔찍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말 그대로 도시가 관리하는 데 실패한 그 쓰레기를 신성하다는 소가 대신 씹어 넘기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시스템의 두 번째 일꾼, 길꼬리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개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왜 이렇게까지 많은 걸까요? 인도 도시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길거리에 개들이 많지? 왜 사라지지 않을까? 이 질문, 사실 이 시스템의 근본적인 원인을 꿰뚫고 있습니다. 답은 아주 간단하고 좀 씁쓸합니다. 도시가 거대한 무한리필 뷔페를 차려주기 때문이에요. 길거리에 끊임없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바로 이 수많은 들개를 먹여 살리는 거죠.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약 1000만 마리. 이게 다른 곳도 아니고 델리 수도권에만 있는 길거리 개의 추정치입니다. 도시가 차려낸 뷔페가 얼마나 거대한 생태계를 유지시키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자, 이제 이 순환고리의 마지막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쓰레기가 자원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아주 비싼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소똥연료.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소의 배설물을 말려서 땔감으로 쓰는 전통적인 방식이죠.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대도시에서 이걸 쓴다는 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에너지 빈곤과 아주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와 직결되거든요. 이 소똥을 태울 때 어떤 끔찍한 물질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초미세먼지는 기본이고요. 블랙카본, 각종 휘발성 유기화합물까지. 이른바 재활용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이 사실은 사람들의 건강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위협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던 민속 문화 정도로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이건 사실 깨끗한 연료를 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담보로 비용을 치르는 일종의 에너지 청구서인 셈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뭔가 순환하는 것 같고 친환경적인 것 같기도 한 이 시스템이 왜 진정한 의미의 ESG, 즉 지속 가능한 시스템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죠.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먼저 이 환경부터 볼까요? ESG가 약속하는 건 깨끗한 순환 경제인데 델리의 현실은 그냥 오염물질을 동물의 몸속으로 그리고 대기 중으로 옮겨 넣는 것에 불과해요. 다음 S, 사회적 측면은요? 이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 문제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그 모든 비용을 떠안는 아주 불공정한 구조죠. 마지막으로 G, 거버넌스는요? 이건 뭐 효과적인 도시관리라고 할 수가 없죠. 명백한 행정 실패를 동물과 사회적 약자에게 그냥 떠넘겨버린 방치 그 자체입니다. 어느 쪽으로 봐도 이건 ESG가 아니라 ESG의 정반대, 그 가장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인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이건 무슨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 바이오 시스템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명백한 방치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델리의 이 특수한 이야기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든 현대 도시가 안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명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쓰레기는 절대로 처리되지 않는다. 단지 이동할 뿐이다. 기억해 주세요. 이 시스템에서 쓰레기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 끔찍한 여정을 다시 한번 보세요. 길바닥에 버려져서 동물의 위장 속으로 들어갔다가 연기가 되어서 공기 중으로 퍼지고 결국에는 가장 힘없는 사람의 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순환의 진짜 모습이에요. 결국 모든 도시는 어떻게든 쓰레기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 우리가 외면하는 그 쓰레기 청구서는 과연 누가 혹은 무엇이 대신 내주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팍으로 구조를 기록합니다. 구독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이어집니다.